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XRP를 오래 들고 계실 분들에게는 분명 희소식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현실은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리플은 지금 글로벌 금융권의 정식 테이블 앞까지 와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리플의 은행 인가를 위한 조건부 승인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단순히 기대감만 부추기는 뉴스인지 아니면 XRP의 현실적 지위를 몇 단계에 끌어올릴 만한 사건인지 침착하게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 분명히 조건부 승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느끼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겁니다. 조건부라는 건 탈락 가능성도 있다라기보다 합격 통보는 이미 받았고 체크리스트가 남았다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라이선스가 어려운 입문 시험을 보는 것이라면 연방은행 인가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박사 학위화 과정에 가깝습니다. OCC가 조건부를 줬다는 건 리플은 이미 박사 자격 심사 단계는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즉, 리플의 사업 모델이 연방은행의 자격을 부여할 만큼 근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조건들은 논문의 세부 단계를 완성해야 하는 마무리 절차에 가깝습니다. 리플이 지금까지 보여준 라이선스 확보력, 기관 대응 능력, 인프라 확장 속도를 보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리플이 왜 이걸 신청했는지, 이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XRP의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과장 없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루멘을 포함해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은행 인가 신청을 리플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99% 이상은 탈중앙이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은행이 되어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며 거래 흐름마저도 국가가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탄생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중앙화의 심장부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신청한다? 이건 곧 그동안 내세워온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선언이 됩니다. 반면 리플은 애초부터 철저히 중앙화된 제도권의 핵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DNA로 출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리플넷이라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저게 무슨 탈중앙화냐는 말과 함께 욕도 정말 많이 먹었죠. 리플이 은행 인가를 추진한 전략적 목적은 결국 기존 은행 시스템과 하나로 통합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리플의 은행 인가 신청은 당연한 선택이자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이 선택한 이 은행 인가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이고 단순한 라이선스 확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 어떤 권한이 추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원 인증이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일반적인 금융 라이선스 확보에도 수년이 걸리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통화감독청 OCC의 연방은행 인가는 그 레벨이 아닙니다. 경영진 전체에 대한 신원 조사부터 시작해서 자본금 규모와 안정성, 위험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체계, 규제 준수 체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심지어 사업 계획 자체가 은행으로서 성립되는 구조인지까지 긴 시간 논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페이지의 서류와 수차례 인터뷰, 현장 실사까지 거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연방 차원에서 집요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는 주 단위 라이선스가 있고 연방 차원의 은행 인가가 있습니다. 리플이 추진하는 건 기존에 확보해두었던 유역주 라이선스라는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미국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즉, OCC가 직접 감독하는 연방은행이 되려는 선택입니다. OCC 인가는 권한 확장력만 놓고 봐도 주 단위 인가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압도적인 레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리플이 유역주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다면
뉴욕주 안에 있는 은행과 기관들은 RLUSD나 XRP 레저를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플로리다에 있는 은행들은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반면 연방인가를 확보하게 되면 미국 어느 주에 있던 상관없이 은행과 기관들이 RLUSD와 XRP 레저를 검토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리플은 더 이상 특정 주에 제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금융 플레이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기관들에게도 주 라이선스만 확보한 리플과 연방 라이선스까지 확보한 리플이 주는 신뢰의 무게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구조 변화가 XRP라는 자산의 위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리플의 대형 파트너 은행들 중에서도 리플렛을 온보딩하고 XRP를 직접 사용하는 은행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여전히 리플렛의 메시징 기능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제와 라이선스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늘 같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거 쓰면 규제 위반되는 건 아닐까? 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으면 은행들이 먼저 나서서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플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을 상대로 가장 어렵고 가장 느린 길을 선택해온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만약 리플이 스위프트 수준의 글로벌 규제 협력과 라이선스를 실제로 확보하게 된다면 XRP의 사용량 증가와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73년의 스위프트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 은행들이 당연하게 쓰는 시스템이 되기까지 한 지역씩, 한 나라씩 규제와 라이선스를 해결해가며 걸음마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리플은 지금까지도 각국에서 하나씩 확보해온 라이선스와 글로벌 대형 은행들과 차근차근 쌓아온 신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은행 인가 승인은 그 위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하나 더 열어버린 사건에 가깝습니다. 리플의 이번 OCC 연방은행인가 조건부 승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한 걸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 연방 차원에서 리플은 관리되고 있다. 리플은 책임질 수 있다. 이 공식적인 스탬프를 처음으로 찍어준 사건입니다. 이건 글로벌 은행들이 XRP를 직접 사용해도 되는 시점을 앞당겨 놓은 확실한 성과인 건 분명합니다. 현재 리플은 전 세계 국제 송금이 발생하는 전체 거래량 대비 아직 0.1%도 차지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전체에서 보면 아직 발끝만 담근 수준입니다. 결국 송금량이 늘어나는 만큼 실사용되는 XRP의 양과 그 흐름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의 참여가 겹치게 되면 XRP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가격은 매우 낮다는 것 뿐입니다. 이후 흐름도 굳이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최종 인가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XRP 거래량과 RLUSD 시장 점유율이 두세 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를 넘긴 상태에서 3년 안에 ODL 파트너 500곳을 돌파하고 시가총액 3천억에서 5천억 달러 구간을 현실적 목표로 바라보는 것, 이걸 무리한 상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장기적으로 스위프트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XRP 없는 국제 송금을 찾는 게 더 어려워지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번에 리플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서클을 포함해 총 5개의 크립토 관련 기업이 동시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동시 승인은 크립토 업계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 솔직히 기적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금융의 심장이 이제 크립토라는 새로운 혈액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혈관은 처음 연결하는 데는 극도로 까다롭지만 한번 연결되는 순간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식이 모든 코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OCC 인가는 탈중앙화의 자유를 쫓는 코인이 아니라 철저히 중앙화를 전제로 글로벌 제도권의 자금 흐름에 맞춰 설계된 극히 선별적인 코인들에게만 허락된 희소식입니다.
또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5개 기업들 중 레이어 1, 레이어 2처럼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오직 리플 하나뿐입니다. 명확한 법인 구조가 없는 모든 레이어 1,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은 애초에 신청 계획 자체가 없고 현 시점에서는 신청 자격조차 없습니다. 결국 글로벌 제도권 내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의 송금과 정산을 책임지며 독주할 코인이 무엇일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방금 확인해본 코인 가격은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실망감 속에서도 XRP는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이런 할인 구간에서 마음껏 추매를 못하는 안타까움만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